자, 반갑습니다. 오늘 빛과 물질의 이중성 새로운 단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이 중단원 제목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빛이라고 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 이 파동과는 이제 대조적으로 입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함에 따라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각각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빛 또한 입자의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요. 물질 또한 파동의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거라서 손에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 빛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빛이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의 이중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빛과 물질이 어떻게 이런 입자와 파동,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행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파동의 경우에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두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 그거 우리가 간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진폭이 커질 때는 보강 간섭, 진폭이 작아질 때는 상쇄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빛이 만약에 이러한 간섭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거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눗방울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색이 아름답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빛이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간섭 현상. 자, 그리고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1000원짜리 지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폐 가운데에 보면은 이런 형광물질로 그려진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평소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외선 등을 비췄을 때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어떻게 빛을 이렇게 내느냐? 자, 먼저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특정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앞에 강의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 빛이 주어집니다. 특히 자외선이죠. 자, 그러면 이 자외선 빛을 받아서 이 전자는 높은 에너지 준위 상태로 전이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이제 반대로 빛을 방출하게 되겠죠. 이 방출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형광물질이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형광물질은 자외선을 받았을 때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이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진동수가 높으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크고요. 진폭이 크면 클수록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커지고요. 그 다음 빛이 공급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에너지 공급은 커집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그 형광물질로 돌아가서 자,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작은 가시광선을 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진동수가 자외선보단 작기 때문에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진폭이랑 시간을 크게 주면 빛을 오래 쬐주거나 혹은 강한 빛을 쬐주거나 하면은 이 빛을 흡수해서 언젠가는 특정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상한 겁니다. 진동수가 작더라도 진폭이랑 시간을 크게 해주면은 분명히 이 빛을 흡수해가지고 형광물질이 밝게 빛나야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빛을 파동이라 생각했을 때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성을 띠는 현상을 바로 찾아낸 게 아니라 파동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네 해서 입자의 성질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 핵들이 이렇게 쿡쿡 박혀 있고, 자, 핵 주변에는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를 편의상 이 그루트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빛을 비춥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은 이 금속판 속에 있던 자유전자, 즉 그루트가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때 빛에 의해서 나온 전자를 해서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가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이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그루트가, 즉 자유전자가 이 원자 핵의 구속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이 전자는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받으면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한 겁니다. 이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 진폭이 크면 클수록, 즉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래 쬐질수록 더 큰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진동수를 크게 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온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진폭을 아무리 크게 해줘도, 시간을 아무리 오래 쬐어줘도 이 광전자는 튀어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광전 효과를 우리는 빛을 파동이라고 볼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손전등에서 튀어나온 녀석들을 이렇게 빛 알갱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을 우리는 광자 혹은 광양자라고 부릅니다. 빛 덩어리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광자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 광자 에너지는 진동수와만 관계되는 양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 h,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냥. 이런 어떤 숫자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양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 알갱이만이 전자를 탈출시키는 데 필요한 이람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전자한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전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즉 이 빛 알갱이는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져야만 이 광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빛 에너지가 이람수와 같을 때 광전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광자의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 진동수를 가지는 광자가 이제 이람수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광전자를 겨우겨우 탈출시킬 수 있고, 이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는 광자들은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전자를 더 강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설명하지 못했던 거. 그러면 이거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과연 빛의 세기는 무엇이냐? 바로 광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진동수를 가지는 광자는 아무리 빛을 세게 해줘봤자 광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광자 에너지가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전자를 발생시킬 수가 없고요.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는 광자는 바로 광전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 광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튀어나온 광전자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전 효과가 빛을 파동이라 생각했을 때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고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이걸로 돌아갑시다. 형광물질. 형광물질 또한 마찬가지죠. 가시광선을 아무리 쪼여봤자 이 광자가 가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 형광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외선의 경우에는 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형광물질이 그걸 흡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다시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다. 빛의 에너지는 이렇게 진동수에만 관계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빛의 입자성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빛의 파동인 현상, 간섭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강전 효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빛의 입자성과 관련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